딩동, 방금 우체통에 따끈따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 벽 너머로 들리는 자식들 목소리에 그녀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엄마 집 팔고 요양원 가셔서 편히 지내세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돌멩이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진심 같았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바뀌는 그날 밤. 저는 결국 자식들의 사탕 발림에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요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사연이 왜 수많은 어르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당신도 알게 되실 거예요. 우체국 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주세요. 지금부터 그때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기댄다는 걸 해봤습니다. 평생 뭐든 혼자 해왔고 자식들한테 부탁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아요. 삼시세끼 다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호텔 같대요. 막내 동현이가 말했죠. 혼자 사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딸 미경이 이어 말했고요. 엄마 집 팔면 요양원비는 우리가 다 낼게요. 엄마는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꼬박꼬박 챙길게요. 둘째 민구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그 철렁함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마웠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혼자 키운 자식들이 이제 나를 돌보는구나. 그 마음 하나에 그날 밤은 참 따뜻했어요. 모처럼 마음 놓고 눈을 감았고요. 형광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불빛마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구가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그 집 부동산에 문의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왜 지금 시세가 괜찮대? 네. 생각보다 높게 받을 수도 있대요. 엄마 연세 생각하면 이제 그런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무리니까요. 나는 살짝 망설였지만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나도 많이 늙었지. 넘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젠 혼자 사는 게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이죠? 제가 집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주소는요, 서울 은평구 수색동, 골목 안쪽 단독주택이에요. 40년 된 집이긴 한데 상태는 괜찮아요. 예, 집 비우는 건 빠를수록 좋고요. 내가 그렇게 쉽게 전화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식들이 이제 내 손을 잡아줄 거란 생각에 이제야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깜빡 속았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따뜻해서요. 정말 따뜻해서요. 그 따뜻한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딱 하루 뒤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는 척을 했고 벽 너머로 들리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다 듣게 됐죠. 막상 집을 판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낸 계약서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휴대폰을 엎어놓고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이불 속에 바람처럼 스며들더군요. 결혼하고 처음 살던 신혼집, 남편이랑 새벽같이 일어나 고데기랑 드라이기 들고 작은 미용실을 열던 그 골목. 아이 셋 낳고 키우면서도 그 집 부엌에서 고무장갑 끼고 밥 짓던 손. 겨울엔 보일러가 안 돌아서 전기장판으로 버텼고 여름엔 부채로 서로 바람 나눴으며 웃었던 날들. 그 모든 게 한 장의 계약서로 끝나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눈을 감았지만
깊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속이 허하고 심장이 묘하게 뛰는 밤. 형광등 불빛이 문틈 사이로 살짝 스며들고 있었고 그 불빛은 벽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마저 내 마음 같았죠. 그때였어요. 거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듣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목소리에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집 이제 곧 계약하신다며? 둘째 민구였어요. 응. 부동산에서 연락 왔대. 매수자 나왔고 이틀 내에 계약할 거래. 딸 미경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부터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우선 민지 등록금 먼저 내야지. 지금 등록금이 급하잖아. 내가 요즘 차 바꾸는 것도 알아보고 있어. 중고차가 너무 말썽이라 새로 하나 사고 싶다. 사업 자금도 좀 필요하고 그 돈 그냥 엄마한테 다 쓰면 솔직히 아깝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입술을 꼭 다물었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솔직히 복지주택 들어가면 돈 남는 거 없어. 요양원이 그나마 낫지. 맞아. 요양원은 우리가 관리도 되고 정기적으로 가서 인사드리면 되잖아. 엄마 모르게 그냥 요양원 넣어도 되지 뭐. 이미 집 팔기로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뚝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처음에 들었던 말들, 요양원비는 우리가 낼게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편히 계시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그 말들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꺼낸 말이었구나. 나는 등을 벽에 바짝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저절로 흘렀고 속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벽에 흔들리고 있었고 창문 밖 바람 소리가 서럽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구도 미경이도 평소처럼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인사를 건넸고 나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요양원 둘러보러 가요. 예약해뒀어요. 시설 좋고 평도 괜찮은 데예요. 맞아요, 엄마. 거기 가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막상 가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다 하실 거예요. 싫다고 말할 힘이 없었어요. 이미 어젯밤 내 마음은 부서졌고 그 조각을 다시 주워 담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커다란 간판이 보였어요. 행복노년 실버케어센터. 외관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진짜로 호텔처럼 생긴 건물, 정문부터 푸릇한 조경, 로비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소 상담 예약하셨죠? 여기는 24시간 간호 인력 상주, 식사는 영양사 배식으로 건강식만 제공, 전문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건물 안 공기가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 복도는 깨끗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득 창문을 봤는데 밖이 보이질 않더군요. 창문은 있지만 열 수 없는 구조였어요. 안전 때문이라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활동실이라는 곳에 들렀을 때 하얀 머리를 단정히 빗은 어르신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직원이 소개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입소하신 지 2년 되셨어요. 정말 적응도 잘하시고 모범이세요. 그분이 조용히 하지만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밥은 따뜻한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누가 내 가슴 한가운데에 돌을 하나 툭 던진 느낌이었어요. 직원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 다음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가만히 가방을 열어
작은 천 파우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미용 가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어요. 무릎 위에 그 가위를 얹고 조용히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나는 평생 사람 손을 만졌어요. 머리를 넘기고 귀 옆 잔터를 다듬고 목덜미를 살짝 잡고 거울 속 눈을 마주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순이 언니 맞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30년 전 미용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후배 경자였습니다. 지금은 근처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언니 여기 오셨어요? 언니가 여기 들어오시려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가 봐. 자식들이 예약해놔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양원 말고 다른 길도 있어요. 혹시 LH에서 하는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복지주택?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인데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설계돼 있어요. 월세도 저렴하고 생활지원사도 와요. 언니 같은 분들한테 정말 딱이에요. 그 말에 내 몸속 어딘가에서 다시 온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가 정말 있어? 있어요. 다음에 자료 챙겨서 보여드릴게요. 언니 요양원 들어오시면 안 어울려요. 언니 손은 아직 따뜻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무릎 위 가위를 천천히 다시 감싸쥐었습니다. 딱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아직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는 차가운 곳에 머무를 수 없었죠.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희 어르신 복지주택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분양형도 가능하시고 지역 가산점도 높으셔서 가능성 있습니다. 나는 멈칫했어요. 분양형이요? 그럼 보증금이 많이 드는 건가요? 내 전세나 월세형도 있지만 분양형은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긴 해요. 금액은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딱 하나가 연결됐습니다. 내 집 판 돈이랑 거의 똑같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몰라. 그 돈 누구한테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나를 위해 쓰는 거야.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자식 셋을 불렀습니다. 집 팔고 부동산 계약 마무리된 날이었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셋 다 조용히 앉았고 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복지주택 분양 신청했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말고 분양형으로. 분양형. 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게 얼마인데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억 7천. 뭐라고요? 엄마 집 판 돈이 그거잖아요. 민구의 목소리가 확 커졌어요. 그걸 거기 다 쓰면 우린 뭐예요? 엄마, 나 이번에 민지 등록금 겨우 맞춰놨는데. 저도요. 저도 차 계약 걸어뒀다고 했잖아요. 미경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비 내드릴 생각도 있었는데. 그럼 우린 뭐가 돼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요양원비 낸다고 했던 말. 그게 진심이 아니었단 거 나 알아. 다 들었어. 그날 밤 벽 너머에서 한 말들. 자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구는 고개를 돌렸고 미경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동현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거기 혼자 사는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살 집이고 내가 정한 노후야. 이젠 너희한테 의지 안 할 거야. 순간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민구가 입을 열었죠. 어차피 다 엄마 돈이니까요. 우린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아.
다 내 돈이야. 그리고 내 삶이야. 지금까지 너희한테 아낌없이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뿐이야. 그거라도 지키려는 거야. 그 말에 미경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 그냥 기대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대할 수는 있지. 근데 요구하지 마.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 엄마가 쓸 거니까. 그 말이 끝났을 때 식탁 위에 놓인 복지주택 신청서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지주택 입주 당일 짐을 싣고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이삿짐차 기사님이 짐을 내려줄 때 나는 혼자 손잡이를 꽉 쥐고 속으로 말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새 집은 생각보다 훨씬 아늑했어요. 작지만 모든 게 내 손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었고, 무장의 바닥, 낮은 싱크대, 화장실에는 안전바와 비상벨까지 달려 있었어요.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나에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첫날 밤 작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햇빛이 반쯤 가라앉은 하늘 아래 주황빛 그림자가 벽을 타고 스르르 내려왔고 나는 그 아래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며칠이 지나자 같은 층 할머니들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순희 씨 맞죠? 새로 오셨죠? 같이 산책할래요? 토요일엔 반찬 나눔도 해요. 그렇게 자연스레 어울리게 됐고, 아침마다 함께 단지 앞 공원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건 단지 안 작은 커뮤니티실에서 시작한 미용 재능 기부였어요. 순희 씨가 미용 사셨어요? 네, 40년 했죠. 지금도 가위는 손에 익어서요. 그럼 저 좀 잘라주실래요? 요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서. 그날 처음 나는 낡은 미용 가위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르신의 앞머리를 다듬으며 말했죠. 귀 옆 잔머리 정리할게요. 살짝 눈을 감으세요. 그 순간 내 손끝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잊었던 감각,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거울 속에서 눈을 마주보며 함께 웃던 그 시절. 와, 순희 씨 손 아직도 따뜻하네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거지. 아직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자식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미경은 꽃을 들고 민구는 과일 상자를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문 앞에 서 있었죠. 엄마 이사 축하드려요. 여기 집들이 선물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근데 전세금 얘기만 안 하면 언제든 환영이야. 모두가 웃었고 그 순간 진심이 오갔습니다. 민구는 말했죠. 엄마, 처음엔 우리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엄마 결정이 100번 옳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너희도 언젠가 늙을 거잖아. 그땐 나처럼 누구한테 휘둘리지 말고 살아.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미리 약속 잡고 찾아오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나는 지금 이 작은 집에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묻더군요. 그 집 팔고 아깝지 않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집이 내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 작은 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창밖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 눈치 보던 삶도 남에게 미안해하며 숨죽이던 삶도 이젠 다 지나갔다고. 이 집은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내가 나로 다시 시작하는 첫 문장이에요. 순희 씨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노후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집을 지킨다는 것,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려놓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순희 씨는 말합니다. 이 집은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 말 속엔 아픔도 용기도 사랑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 편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고려시대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전 고려시대 어느 산골 마을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른이 넘으면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 태워 산에 버리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그땐 효도라고 여겨졌답니다. 그 마을에도 한 노인이 있었어요. 작은 논 하나에 손때 묻은 장독대, 매일 새벽이면 감나무 가지를 다듬던 정 많은 분이었죠. 그의 아들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마을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일 산에 가야 해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밤 묵묵히 장독대를 정리하고 장롱 속에서 오래된 솜저고리를 꺼내 아들의 아내에게 내밀며 말했답니다. 이건 내 시집 올 때 입었던 거다. 겨울에 입혀줘라, 아이들한테.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등에 업혀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가는 내내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 산길에 표시를 남기더랍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건 뭐예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내가 집에 돌아갈 길 잃을까봐. 내가 다시는 안 내려가도 너는 무사히 돌아가야지, 얘야. 그 말에 아들은 걸음을 멈췄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답니다. 아버지, 저 모시고 다시 내려갈게요. 효도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늙은 사람은 짐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반쪽 인생이란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 고려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가장 먼저 모시는 집이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희 씨가 그 마을의 최노인과 다를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 자체가 한 권의 백과사전이고 한 편의 인생 교과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자식들 눈치를 보고 자리를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스스로를 짐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을 통째로 살아낸 경험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자신이라는 걸요. 혹시 지금 복지주택, 요양원,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사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진짜 내 편안함인지, 어떻게 살아야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꼭 전해주세요. 지금도 순희 씨처럼 말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이 선택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진짜 효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우체국 사연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편지를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이야기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지도 따뜻하게 배달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잊지 마세요.